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요즘 경기 좋아졌습니까? 안보 좋아졌습니까? 사회는 안정됐습니까? 다 개판 5분 전인데 말이죠. 문재인 지지율은 고공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주변에 정말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한둘은 있어요. 100명 중에. 예, 나 문재인 좋아! 사람들 다 막 승질내는데도 혼자서. 그 친구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은. 걔네들은 그 또라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거든요. 물론 정권 초에는, 문재인 잘한다 하면서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런 사람하고 나랑 다르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또라이들 빼놓고는. 근데 여론조사는 또라이들만 모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여론조사는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예. 한 거예요. 이제 신뢰 표본 오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총 6,5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1,001명이 응답을 했대요. 그래서 응답률이 이제 15%에 이제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 예. 이거하고 좀 이 체감하는 온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죠. 예.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조금 높아요. 2% 정도. 46대 44인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율이 올라간 것이 서울에서 한 주 사이에 10%가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에서 10%. 그리고 인천, 경기에 3% 올라가고 이 광주, 전라, 호남권에서 5% 올랐는데 호남권은 본래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도 인천, 경기도 이제 계속해서 지지층은 맞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주 사이에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도 더 아니고 나빠졌죠. 경제 지표는 나쁘다는 경제 지표가 이제 더 확인이 됐잖아요. 예. 예, 확인됐고 안보 문제는 북한이 이미 4일날 9일날 도발을 했고 탄도미사일로 도발했고 그것이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현 정부에 식량 지원해준다. 이거 식량 같은 거 하고 생생되지 말라고 또 우리 국민 자존심하는 예. 비판 논조를 계속 보였잖아요. 네네. 이래서 이 경제적으로 이 안보적으로 이 좋은 여건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서울 특히 왜냐하면 이런 안보와 경제의 그런 핵심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가장 민감한 층이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이에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10% 올랐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20대, 30대 2, 3% 올라갔는데 이건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20대, 30대가 본래 콘크리트 지드층에 했는데 중간에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60대 이상에서 4%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도 60대거든요. 저도 60대인데 60대에서 이렇게 갑자기 더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그런데 어쨌든 60대에서 4%가 올라갔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예. 왜냐하면 제 주관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도 이 객관적인 논평이라고 평가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60대에서 4% 올라갔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10%가 올라가려면은 집값이 좀 안정화됐다거나 경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다거나 대통령이 확실히 변한 정책을 내놨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10%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여론조사에서 예. 아무리 1,000명이지만 이게 10% 올라가려면요. 그게 저번 주, 저지난주에 왜 이하찬 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해갖고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4%에서 11%로 한국당 겹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또 10%대, 두 자릿수. 이게 뭔가 이게 두 자릿수에 이 변화가 온다는 거 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은 다르지만 네. 이게 뭔가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잘한다. 또 민주당이 잘한다 하고 여론조사를 내놔야지만이 지지층이 결집돼서 어디 나가서 야 여론조사 좋으니까 말이지 니네들 꼼짝 마. 자신감 가져. 우리가 돈 써서 이렇게 여론조사 막 조작하고 있는 거야.
얘들 자신감 갖고 얘기해.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가 아주 엉망진창 조작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시중에 민심,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주변만 해도 가게집 주인들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XR 놈이라고 그러지 한 명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10%가 올라가죠? 도대체 어떤 샘플을 갖고 조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여론조사할 때 이 AR에서 하느냐 아니면 인터뷰식으로 하느냐 또 질문 문항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정말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조사라는 게 뭐예요? 민심의 흐름을 여론 그 데이터로 발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 10% 아니 물론 할 수 있는데 상황의 변화 정책의 변화 네. 이런 게 있으면 10% 아니라 20%라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네. 또 이 재밌는 현상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36% 지난주에 비해서 2%가 빠졌어요. 이제 한국당은 이제 불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6대 2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당 지지율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요. 무당층 있잖아요. 무당층. 네. 무당층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무당층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거가, 어떻게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아니, 무당층이 민주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한국당으로 가거나 다른 정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최근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 이 무당층들이 자유한국당, 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 왜냐면은 이상하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2%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빠진 지지율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정당의 이 지지율 이게 변화를 보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한국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동안에는 이제 여론조사 우리 신의한수에서 여러 번 제가 이제 논평을 했잖아요. 여론조사 자체에 관해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의 추세를 보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여론조사 자체가 상식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여론, 흐름, 평가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평가를 그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는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좀 의혹이 간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여론조사 기관의 한 대표가 칼럼 쓴 걸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틀리다고 난리치다가 폭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식의 칼럼을 봤거든요. 물론 일견 맞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느낄 수 있는 게 당시에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결과하고. 예,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략상 지지층을 향해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나가서 투표합시다 라고 독려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최근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이번 창원 보궐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 이상으로 질 거다 라고 했는데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500표 차이 났지 않습니까? 0.4%?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도 많이 바뀌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요즘 뭐 자유한국당 집회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격려해주고 어딜 가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하는 얘기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은 떨어진다? 아니 그 떨어지는 것도 적당하고 올라가는 것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집회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에서 10%나 올라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민심은요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내줘야 됩니다. 예. 그러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불과 나흘 사이에 그렇게 한국당의 지지율 변동이 그렇게 심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총선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한국당이 뭐 여론조사를 안 믿어갖고 참패했다. 그건 잘못된 평가다. 예.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니 그 정상회담이라는 쓰나미 현상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맞아요. 판이 확 맞아요. 바뀌어진 거지. 아니 그 당시 여론조사가 80%가 다 김정은이 말 믿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60%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판이 달라진 것 같고 국민들이 정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여론에 호소하는 게 뭡니까? 60년 사상 미국 역대 대통령 한 번도 못한 걸 내가
딱 해가지고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한 거 아니냐? 요걸로 지금 대선 끌고 가려고 나 똑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 느닷없이 김정은이 한 핵폐기, 이거 현 정부 이거 믿어야 되겠다. 믿자. 딱 해가지고 쓰나미 현상이 나가지고 몰아준 것이지. 한국 땅이 여론조사를 안 믿고 낭만에 빠져갖고 참패한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 이 사람 저하고 이 자리에 한번 모셔주세요. 저하고 난상투는 진짜 계급장 띄고 한번 하게. 리얼미터 이택수입니다. 예. 아니 진짜 한번 하자고요. 아니 그 당시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3월부터 특사, 그다음에 4월 정상회담. 하루 전날 미국 정상회담 하는 게 이건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하루 전날 어떻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존중하는 그 핵심 지식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의 외교 행태와 비교해 볼 때 정상적인 측면의 정상회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혹독한 비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트럼프식 그 정상 그 외교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인 측면이 51대 49로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비정상적인 외교 행태, 남의 나라 그것도 동맹국가 이 선거 하루 전날 정상회담 하는 게 그것도 김정은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대선 다시 한번 또 슬쩍 트럼프 편들어 주려고 미 대선 정국에 개입해갖고 조 바이든 옛날 부통령 지금 민주당 주자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엄청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푸틴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내년 대선 때 트럼프 편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 아니면은 김정은이 상대 안 해줍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상대 안 예, 해요. 예. 좀 그런 식으로 내년에 딱 이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요 김정은이가 손 대면 될수록 트럼프한테 마이너스예요. 트럼프 한번 그 어떻게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 자기가 작년에 지자체 선거 때 한국 정부에 영향을 준 것처럼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나중에 논평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예. 여론조사가 10% 높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론조사를 맞췄습니까? 그 정도 참패일 거라고? 그러니까. 못 맞췄잖아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휴. 남 속여서 먹고 살면 배가 불르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좋은 논평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론조사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틀리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안 된다 그러는 게 미국의 여론조사였는데 틀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바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여론조사는 거의 맞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제는 인터넷, SNS 기반 비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신의 한 수가 한번 해볼까? 예,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대체적으로 사회 현상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현 문재인 정부 그렇게 여론조사 하면은 아마 지지율 5% 나올 겁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